자, 그 다음은 설탕의 제조에 대한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이런 설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보는데, 사실 설탕은 크게 네 가지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첫 번째, 분쇄를 합니다. 분쇄하고, 그 다음에 불순물을 거르고요. 그 다음에 얘를 결정화를 해서, 다시 그 불순물을 거른 거를 다시 분리해내서 정제시키는 네 단계를 거치는데, 자, 첫 번째 분쇄 과정이에요. 사탕수수 줄기를 잘게 썰어가지고 즙을 짜는데, 혹시 여러분들 사탕수수 본 적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고향이 저기 전라남도 섬이에요. 신안이라는 섬인데 제가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쯤에 처음 아버지 고향을 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가려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5시간을 넘게 목포까지 가서 그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그 배를 타고 3시간 반을 들어갈 때 제가 이제 평소에도 멀미를 되게 심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갈 때는 기분이 들떠가지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한참 많이 며칠 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서울로 와야 되는데 배멀미가 걱정이 되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어디를 데리고 가더니 긴 이렇게 대나무 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요만하게 해서 잘게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에 거 하얀 거를 이렇게 주시면서 저한테 이거를 배에 타면 이렇게 질근질근 씹으라고 하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입에다가 넣어봤더니 단맛이 나면서 약간 질기면서 단맛이 나면서 막 계속 이렇게 쑥쑥 씹었더니 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봤었던 게 사실 처음 사탕수수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본 적은 없지만 사탕수수가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서도 잘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사탕수수, 키 큰 사탕수수를 베어가지고요. 줄기를 잘게 썰어가지고 즙을 짜냅니다. 당연히 설탕 공장에서는 이렇게 롤러를 이용해서 하겠죠,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짠 사탕수수 즙에는요, 약 10%에서 20%의 자당이 들어있는데, 들어있는 이 자당을 가지고 두 번째 이제 불순물을 거르는 청진 작업을 합니다. 사탕수수 즙을 짜면 이 즙은요, 산성이래요. 그래서 이 산성인 즙에다가 석회를 집어넣어서 부유 물질을 침전시켜서 불순물을 거르는 동시에 이 pH 농도를 높은 산성을 알카리로 좀 조절해주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불순물을 거르는 청진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정화를 합니다. 얘를 그 불순물을 거른 그 액을요, 계속 끓여요. 그래서 농축미 있게 결정화를 만드는데 그 결정화를 64%까지 줄여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결정화를 시킨 다음에 네 번째, 분리 과정을 겪는 거죠. 원심 분리기로 결정하고요, 당미를 분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얻은 결정, 즉 분밀당이라고 하는 원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든 그 분밀당을 1번 당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른 당을 2번 당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 거른 당을 분밀당을 3번 당이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그쪽에서는.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원당은요, 정제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백설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당 걸러서 만드는 당밀과 분리해서 만드는 원당을 만드는 게 이제 분리 과정인데, 이렇게 거친 네 단계를 거친 설탕을 만들면 말이 잘 안 나와요. 너무 피곤한가 봐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요, 그 종류를 여러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설탕의 그 종류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뭐죠? 흰 설탕, 황설탕, 또 흑설탕, 이렇게 그 설탕의 색깔의 종류로는 알고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또 종류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 먼저 하도록 할게요. 백설탕, 흰설탕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조금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정백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입자가 아주 작은 고순도의 설탕인 거죠. 그래서 설탕의 맛, 그러니까 그 뒤에 맛이, 그러니까 사탕수수의 맛이나 이런 잔맛이 거의 남지 않고요. 그래서 음식이나 음료의 색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요리에도, 특히 슈거보이 백종원 아저씨는 이 정백당을 사랑하죠. 저도 정백당으로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저희 매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중백당, 두 번째 중백당이에요. 영어로는요, 화이트 브라운 슈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노란 설탕이라고 부르죠. 그 흑설탕처럼요, 원당에 약간 그 풍미가 있진 않아요. 약간 독특한 그 느낌은 있지는 않는데요. 이게 이제 정제를 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요, 이게 그 열로 인해서 계속 색깔이 변화하는 것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 변화해서 약간 카라멜라이징 되는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 카라멜 시럽을 살짝 입혀가지고 이 브라운 그 노란 설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뭐예요? 백설탕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백설탕하고 달리 이거는 이제 제과하고 제빵에다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제과 제빵은 빵이 약간 브라운 색깔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과 제빵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 되게 웃긴 건요,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엄마는 야, 흰설탕 먹지 마. 그 300이라고 해가지고 흰설탕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노란 설탕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막 잔소리 하세요. 그런데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흰설탕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곧 뭐예요? 노란 설탕이나 흰설탕이나 건강엔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 혹시 여러분 집에서요, 엄마한테 한번 지금 물어보세요. 그리고 뭐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집에 한번 그 이렇게 열어보세요. 그 싱크대 한번 열어보시면요, 집에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산 노란 설탕,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CJ에서 나오는 거나 뭐 CJ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탕이 나오는데, 대한제당 뭐 이런 데서 나오는데, 뭐 이런 이유로 해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노란 설탕이나 흑설탕을 먹는다면, 이게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먹는다면 다시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흰설탕은요, 흰설탕과 노란 설탕과 흑설탕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가격이 약간 달라요. 색깔이 약간 다르지만 가격이 더 비싸요. 노란 설탕, 흑설탕이 가격이 좀 더 비싸요. 근데 굳이 노란 설탕을 사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과제빵이나 아니면 그 매실청 같은 그 과일청 같은 색깔을 낼 때, 과일청 담글 때 색깔 낼 때 얘를 사용하면 좀 더 이렇게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감칠맛이 살짝 더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건 카라멜라이징 되는 거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흑설탕이라고 불려지는 삼온당이라는 건데요. 삼온당은 다크 브라운 슈거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 삼온당이라는 말이 좀 더 알아듣기 쉬운 것 같아요. 그 당미를요, 3번 가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삼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한국의 이 흑설탕을 말해요. 이 한국의 흑설탕하고 노란 설탕은 거의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단지 얘를 어디서 쓰여요? 약식이나 뭐 수정과 같이 이제 강한 색깔을, 브라운의 아주 강한 색깔을 써야 될 때나, 아니면 약간 익은 듯한 그 독특한 향을 내고 싶을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잘 인식하고 모르고 있는 것 중에, 슈거 중에요, 그레뉴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 어른들은 콜라당이라고 불려지는 아주 순도 높은 설탕이 있는데요. 얘는요, 입자가 아주 굵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디다 쓰여지냐면 음료용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음료의 그 백라벨을 그 뒤돌아서 보면 대부분 이제 그레뉴당이라고 있어 보이게 적혀져 있는 당이 이제 콜라당이라는 당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색깔하고 입자 말고요, 가공 방법에 따라서도 설탕을 분류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색깔로만 알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그 다르게 방법을 분류를 해보면,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저희가 음료에서요, 카페에서 쓰이는 음료에서요, 특히 요즘에 밀크티 때문에 이 인지도가 엄청 높아진 설탕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 설탕 만들 때 제가 4번째 과정에서 원심 분리기에 의해서 당미를 분리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당미를 분리시키면 당을 분리시켰다라고 해서 분밀당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 정백당, 흰설탕, 노란설탕, 흑설탕, 이게 다 이제
그 분밀당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당을 분리시킨 당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대부분, 원래 원래는 흰 색깔이에요. 당밀을 분리했기 때문에, 당밀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흰 색깔이에요. 그래서 흰 색깔에다가 캐러멜을 살짝 넣어서 노란 색깔도 만들고 좀 더 넣어서 흑설탕도 만든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산지에서, 원래 만드는 원산지에서는요, 당밀을 분리시키지 않고서 만들어진 설탕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설탕, 옛날부터 만들던 이 설탕은 누래요. 당밀 색깔 때문에 약간 누런 색깔을 띱니다. 그래서 당밀 특유의 이 냄새도 있고요. 무기질 성분이나 뭐 각종 뭐 비타민, 약간의 비타민 뭐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밀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함밀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원심 분리기로 해서 불순물만 제거해서 결정화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약간 거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입한 흑설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흑설탕하고 헷갈리니까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정제 설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노란 설탕이나 한국의 흑설탕하고 좀 헷갈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르게 구분해서 말을 쓰는 거죠. 비정제 설탕이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원당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분밀당, 당밀을 분리한 거 가지고 만드는 설탕은 흰 설탕으로 가지고 만들어서 색깔을 입혀서 노란 설탕과 흑설탕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이 설탕은, 노란 설탕과 흑설탕은 원래 원래 당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노랗고 약간의 색깔이 좀 더 진한 색깔을 띠는 거이기 때문에 얘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함밀당은요, 당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고, 음식이나 음료의 색을 낼 때, 감칠맛을 낼 때 좀 더 쓰여지는 설탕이에요. 그래서 수입 제품이라서 좀 비싸게 판매가 되고요. 마케팅에서도 뭐 무기질이 있네, 감칠맛이 많네, 뭐 그래서 몸에 좋은 설탕이네, 이렇게 해서 설탕을 마케팅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이 설탕 쓰거든요. 근데 굳이 설탕에서까지 무기질을 섭취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조금 더 고가의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핸드드립 커피 같은 커피 중에서도 좀 더 고가의 커피를 사용할 때 설탕을 넣지 마라. 그런데 굳이 설탕을 넣어야 한다면 뭐 좀 더 있어 보이는 마케팅의 방법으로 이렇게 주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요, 여지까지도 정백당을 쓰는 게 더 맞다라고, 커피 고유의 맛도 더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사용자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비정제 설탕이 백설탕보다 몸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여러분들 그냥 스타일이다, 카페 사용자의 스타일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